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텍스트 내에 반복되는 문자의 패턴을 매칭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의 반복 문자의 패턴 매칭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리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레이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표현식이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이 그리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방식은 지정된 패턴의 탐색 범위를 가능한 넓게 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우선 전체 텍스트를 읽어드려서 반복 문자를 최대한 많이 매칭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매칭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한 번에 한 문짝씩 우리가 제의하면서 패턴 매칭을 다시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그 패턴 매칭을 시도하는 걸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패턴 매칭을 시도하는 이러한 백트래킹 과정은 패턴 매칭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로부터 더 이상 제외할 문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음표라든가 에스테리스크 플러스 이러한 그 수량자의 기본 매칭 방식이 이 그리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지 방식은 이와 이제 정반대의 접근법을 채택을 합니다. 이 방식은 반복 문자를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이제 매칭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앞에서부터 한 번에 이제 한 문자씩 추가하면서 패턴 매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끝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매칭하게 되는 모든 문자를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기본적으로 그리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지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수량자의 뒤에다가 이 물음표를 붙여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량자 이렇게 물음표 에스테리스크 플러스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디 방식으로 패턴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 수량자 뒤에다가 메타 문자 물음표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리디 방식이 아닌 레이지 방식으로 패턴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디 방식과 레이지 방식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텍스트 긴 문자열인데요. 지금 소문자 2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문자 2로 끝나는 그러한 긴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찾고자 하는 패턴은 A로 시작하면서 G로 끝나는 문자열이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A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문자가 오고 그 임의의 문자는 반복이 되고 근데 반복되는데 안 나타나도 되고 여러 번 반복돼도 괜찮은 그런 임의 문자가 여기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G로 끝나게 되는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임의의 문자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매칭되는 패턴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그리디 방식은 가능한 이제 넓은 범위에서 저 점을 매칭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A로 시작하면서 G로 끝나는 패턴을 탐색을 하는데요. 우선 A를 매칭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문자 읽어드려갖고 일단 A를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 점하고 에스테리스크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리디 방식은 그 점하고 에스테리스크를 매칭을 할 때 가능한 많은 점,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임의 문자를 매칭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탐색 결과는 A부터 시작하는 이 끝까지 전체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많은 점, 가능한 많은 임의 문자를 쭉 읽어드리다 보면 문자의 끝까지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드리고 더 이상 읽어드릴 문자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매칭을 시도를 해야 되죠. 맨 끝에 G가 있는지를 매칭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는 G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매칭 시도는 이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가 이제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적은 문자로 백트래킹을 하면서 매칭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를 제외를 하고 또 매칭을 시도를 하게 되면 역시 G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실패를 하죠. 그럼 한 번 더 이제 백트래킹을 합니다. 역시 마지막 문자가 G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실패를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이제 백트래킹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만에 마지막 문자가 G로 끝나는 매칭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칭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백트래킹 과정을 이제 종료를 하고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끝나는 그러한 그 문자열을 매칭 결과로서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디 매칭은 뭐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지 매칭은 가능한 이제 좁은 범위에서 매칭을 시도를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A로 시작하면서 G로 끝나는 문자열을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이지 방식으로 매칭을 하려고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시작해서 G로 끝나는 그러한 그 문자열인데 안에 이제 임의의 문자가 오죠. 점으로서.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로서 그 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의 문자. 그 다음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가 또 붙어 있죠. 메타 문자 물음표가 에스터리스크 뒤에 붙음으로써 얘는 이제 레이지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저 임의의 문자를 매칭하는데 가능한 좁은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패턴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이지 매칭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선 앞에서부터 쭉 읽어 들어가죠. 읽어 들어가서 처음에 A를 매칭을 합니다. A를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점 에스터리스크 물음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레이지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점, 그러니까 가능한 작은 임의의 문자를 매칭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추가로 이제 아무런 문자도 읽어드리지 않고 매칭을 시도하면은 당연히 끝에가 G가 아니기 때문에 A밖에 없기 때문에 매칭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매칭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탐색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탐색은 이제 한 문자를 더 추가를 해서 맨 끝에가 G로 끝나는지를 매칭을 하게 되죠. 탐색을 하게 되죠. 근데 역시 G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럼 역시 추가된 문자도 G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칭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또 탐색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문자를 추가를 해서 또 저 정규 표현식을 매칭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맨 끝에 G가 매칭이 됐죠. 그래서 A로 시작하면서 임의의 문자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는 I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G로 끝나게 되는 하나의 매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매칭을 완료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매칭 작업이 탐색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탐색해야 될 문자열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문자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탐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자열을 쭉쭉쭉 읽어 들어가서 처음에 A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나올 때까지 쭉 하나씩 문자를 읽어 들으면서 매칭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A가 발견이 되죠. 이렇게 A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문자를 추가하면서 끝에 G가 매칭이 되는지를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의 문자 하나를 읽어드리고 그것이 저 정규 표현식 요거를 만족하는지를 탐색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하나의 문자를 읽어드려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자 읽어서 탐색을 하고 그러다가 또 G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A부터 시작해서 G가 되는 하나의 패턴이 요 정규 표현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 매칭은 AIIG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매칭은 AUUG라는 또 하나의 문자열 매칭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텍스트가 남아있죠, 문자열이. 그래서 또 같은 방식으로 A부터 시작하는 문자열을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세 개의 문자를 다 탐색을 해도 더 이상 A로 시작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탐색할 문자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 탐색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지 매칭은 앞에서 매칭했던 이 두 개의 탐색 결과를 모아갖고 매칭 결과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레이지 매칭은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저 정규 표현식을 매칭하려고 하면서 그 결과로 가능한 많은 매칭 결과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디 방식과 레이지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R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열을 하나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아까 슬라이드 보셨던 그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볼 거고요.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이 텍스트로부터 아까 보셨던 A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그러한 그 문자열 패턴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regmatches라는 함수인데요. 이 regmatches라는 함수는 그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매칭되는 문자열을 추출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이 탐색 대상이 되는 이러한 텍스트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그 regexpr 혹은 gregexpr 함수에 의해서 반환되는 그러한 매칭 데이터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이 함수는 어떠한 그 데이터를 반환을 하냐 하면요.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매칭되는 그 문자열의 위치와 길이 데이터를 벡터 형식 혹은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턴에 지정되는 이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이 텍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이 스트링에 그 매칭되는 문자열의 위치 인덱스와 그 길이 데이터를 벡터 또는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반환된 값이 regmatches 함수의 m인수에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regmatches 함수는 그 문자열로부터 이 텍스트로부터 매칭되는 문자열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gmatches 함수에 지금 매칭되는 결과는 이러한 그 정규 표현식에 대응되는 매칭 결과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그 regmatches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정규 표현식은 기본 방식인 그리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시작하는 그 문자와 그 다음에 G로 끝나는 문자를 찾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반복되는 문자를 가능한 넓은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은 그러한 그 전체 가장 길게 매칭되는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끝나는 그런 문자를 반환을 해주게 되죠.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레이지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요 에스테리스크 이 수량자 뒤에다가 메타 문자 물음표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이 결과는 아까 보신 대로 좁은 범위에서 매칭된 두 개의 매칭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그리디 방식과 레이지 방식은 저 반복 문자를 패턴 매칭하는 그 방식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잘 취사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리디 방식은 우리 정규 표현식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 레이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는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아주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지 방식의 패턴 매칭은 HTML 문서로부터 어떤 태그를 제거하고 문자열만을 추출할 때 아주 특히 유용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이러한 그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HTML 문서를 하나 지금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타이틀 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그 태그 안에 happy days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happy days 끝에 또 이렇게 닫는 태그가 있겠죠. 그럼 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가져온 HTML 문서 내에서 이 태그들을 제거하고 태그 앞뒤에 있는 이 태그를 제거하고 해피 데이즈란 저 텍스트만을 좀 추출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요 두 개의 부분을 제가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요 텍스트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제가 명령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요. gServe 함수를 이용해서 저 태그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의 패턴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거냐면은 저 태그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왼쪽 꺽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꺽쇠 안에 임의의 문자가 오고 임의의 문자가 와도 되고 뭐 반복해서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이 막는 오른쪽 이 꺽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패턴이 매칭되는 것이 검색이 되겠죠. 저의 목적은 요 타이틀과 앞에 있는 타이틀과 뒤에 있는 타이틀을 매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거를 뭘로 대체하냐면은 저거를 삭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 공백이 없는 저런 그 코테이션 마크로 한번 대체를 하게 되면은 저 태그를 찾아갖고 삭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 삭제할 문자열은
우리가 지금 만든 html.doc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저 태그가 삭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전체 문서가 다 삭제가 됐죠. 전체 문자열이 모조리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규 표현식은 기본적으로 그리디 방식을 채택을 해서 반복되는 문자를 매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요런 패턴, 왼쪽에 왼쪽 꺽쇠가 있고 오른쪽에 오른쪽 꺽쇠가 있고 안에 반복되는 문자가 있는 이런 패턴을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왼쪽에 이 꺽쇠를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하고 에스테리스크로 가능한 많은 문자를 쭉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있는 오른쪽 꺽쇠를 매칭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매칭하는 것은 사실은 이 왼쪽 꺽쇠부터 저 오른쪽에 있는 태그의 오른쪽 꺽쇠까지 전체를 매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매칭이 되니까 저 전체의 매칭 결과를 제가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레이지 매칭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방식으로 탐색을 하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테리스크 뒤에다가 메타 문자 물음표를 추가해서 레이지 방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이 패턴을 매칭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왼쪽 꺽쇠를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자씩 읽어드리면서 이미의 문자를 쭉쭉쭉 매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날 때까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오른쪽 꺽쇠를 만날 때까지 매칭을 하죠. 그럼 여기 매칭이 되니까 첫 번째 매칭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텍스트의 문자열이 많으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매칭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왼쪽 꺽쇠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다 매칭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매칭이 되죠. 그런 다음에 임의의 문자를 하나씩 또 매칭을 하고 끝에 오른쪽 꺽쇠를 만나게 되면 매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태그가 차례대로 매칭이 되죠. 첫 번째 매칭에 의해서 이게 탐색이 되고 두 번째 매칭에 의해서 이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탐색된 결과를 제가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매칭 결과인 저 두 개의 태그가 삭제되고 안에 있는 해피데이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의 수량자를 이용하여 반복 문자를 패턴 매칭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인 그리디 방식과 레이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